자, 오늘 뉴스와이드는 미니 인터뷰로 문을 열겠습니다. 얼마 전 부산을 떠나 서울로 출마 선언을 했죠. 그리고요, 최근엔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와 관련해서 이름이 거론됐던 바로 그분,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제가 뭐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아마 하태경 의원과 관련된 두 가지 이슈일 거예요, 지금요. 네. 우선 많은 분들이 이 질문 좀 꼭 해달라고 저한테 예. 하시던데, 최근에 정치권에서 나돌았던 약간 소문처럼 돌았던 얘기가 하태경 의원께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물망에 분명히 올랐고 추천도 받았는데, 혹시 이준석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과 함께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꺼내놔서 위원장 후보에 탈락된 거 아니냐, 이런 소문, 이런 얘기가 좀 나왔거든요. 이거 진실은 뭡니까? 뭐 정치권에서는 그런 이야기 할 수 있겠는데 예. 진실은 이뇨한 위원장이 저보다 훌륭하셔서 되신 거예요. 훌륭하셔서. 이거 실제로 능력도 있으시고. 예. 근데 저는 보면 뭐 좀 화끈하게 할 것 같긴 하지만 예. 당 지도부나 대통령실이나 또 충돌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좀 있잖아요. 오. 근데 이 위원장은 저보다 약하지 않으면서도 예. 대통령실이나 이제 당 지도부하고 조율이 잘 될 거다 하는 이제 신뢰감이 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 잘 됐고. 혹시 섭섭한 생각은 좀 안 드셨어요? 전혀 없고요. 예. 어쨌든 이제 물론 제가 해도 예. 뭐 잘 되겠지만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분이 맡았기 때문에 예. 저도 물밑에서 예. 원래 또 제가 친분이 있습니다. 오. 그래서 열심히 지금 지원 사격하고 물밑에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뇨한 위원장이 혁신위원을 찾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게 오늘 나온 얘기 같은데, 천하람 당협위원장, 국민의힘 소속인 천하람 위원장이 하태경 위원을 혁신위원으로 추천했어요. 그 자리에 적합하시면. 근데 혁신위원 자리 혹시 제안 받으시면 용의가 있으십니까? 아니요, 뭐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뭐 뒤에서 도와드리는 게 적합한 것 같고. 예. 근데 지금 이제 이뇨한 위원장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예. 정치권하고 거리가 좀 그동안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 위원장이 어떤 식의 혁신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게 뚜렷하지 않아요. 잘 모르는 분들한테는. 근데 저는 여태까지 한 말이 워낙 많아가지고 예. 제가 하면 뭐 할 거다라는 메시지가 분명하잖아요. 예. 이제 근데 제가 보증컨대 예. 이 위원장이 저랑 생각이 같고 예. 저보다 더 잘할 뿐이다. 그래서 혁신위원 제안이 들어오면 예. 거절하지 말고 같이 하셔도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굉장히 뭔가 파격적인 내용을 내놓을 수도 있다, 이런 뜻으로 들리기도 하는데, 그런데요, 지금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임명이 된 뒤에 초기에는 야당이 별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그 후에 야당에서 나온 얘기가 정권이 없는 여당 대표가 혁신위원장에 정권을 줬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게 뭡니까? 정권도 없는데 정권을 준다는 게 말이 되는가? 이게 야당에서 나오는 비판 중에 하나거든요. 네, 이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김기현 대표 디스하는 거죠. 김기현 어. 대표가 뭐 허수아비 대표가 아니냐 하는 건데 어쨌든 지금 우리 지지층도 그렇고 국민들이 우리 당의 근본적인 변화를 바라고 있고 혁신위원장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그게 정권입니다. 예. 국민들이 정권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혁신위원장이 올바른 길을 간다고 하면 예. 그게 대통령실이나 우리 당한테 굉장히 아프고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예.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수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지금 국민들이 다 사실 권한을 준 거거든요. 그게 제일 큰 권한입니다. 예. 만약에 굉장히 파격적인 혁신안이 마련이 됐고요, 논의가 됐는데 김기현 대표 체제 지도부가 그거를 수용을 만약에 안 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건 진짜 위험해지는 겁니까? 그럼? 지도부가 불신 받겠죠. 불신임을 받게 된다. 예. 그때는 하태경 의원께서도 목소리를 내시는 상황이 됩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저는 혁신이에게 예. 힘을 실어 드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혁신이와 관련해서 이 질문지 좀 하나 제가 준비했는데, 지금 아까 이뇨한 혁신위원가 아직 무엇을 할지 이게 국민들은 잘 모른다. 정치권과 그동안 거리가 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설명이 있으셨는데, 혁신위가 앞으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거 딱 두 가지만 지금 얘기를 하신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제일 처음 해야 될 일은 반성문을 써야 됩니다. 반성문. 예, 윤석열 정부와 우리 당이 뭘 잘못했는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을 명확히 알고 있는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또 우리 당 사람들도 궁금해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사람마다 시각차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먼저 발표를 해야 예. 지금 뭐 천하람 위원장도 그 점이 불명확하니까 혁신이 못 받겠다고 한 건데 그렇습니다. 그게 처음 명확히 천명이 되면 예. 아마 그리고 공감이 되면 아마 음. 혁신위원 많이 하려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빨리 좀 발표했으면 좋겠는데 반성문. 이 위원장이 좀 상황을 파악하는데 실태를 예. 파악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반성문을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그거는 두 어떤 게 가지죠. 있습니까? 이제 반성문에는 이제 정책 잘못한 거 예. 하나가 들어갈 거고 그동안 이제 인사 관련해서 잘못한 거 어. 들어갈 텐데 인사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당 기류가 그래요. 이준석은 봐줄 수 있겠지만 유승민은 안 된다. 아. 뭐 이런 기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진짜 전 배부른 소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 뭔 이야기냐면 어쨌든 윤석열 정부 1년 6개월 동안 우리가 확인한 것은 예. 친윤 단독 정부로는 결코 총선 이길 수 없다. 예. 이게 확인이 된 거예요. 혼자서 못 이기면 연합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럼 일단 우리 당 안에 있는 사람하고도 연합을 못하면 예. 어떻게 총선 이기겠어요? 오. 그러면 연합을 아무리 싫어도 예. 개인적으로 미워도 우리 당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지분이 있어요. 여론조사에 나오잖아요. 예. 유승민, 이준석 신당하면 얼마 나온다. 예. 그래서 이제는 친윤 비윤 연합 정부로 가야 됩니다. 예. 정부도 아. 당도 당 지도부도 친윤 비윤 연합으로 가야 되고 혁신위도 그렇게 가야 됩니다. 아.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만 예. 우리 당의 혁신도 가능해지고 총선 승리의 길도 열리고 예. 윤석열 정부도 오. 성공할 수 있고 그래서 여태까지 친윤 독점이었는데 예. 어쨌든 연합으로 가야 된다. 앞서 반성문 얘기 끌으셨는데 그중에 반성문에 들어갈 내용 중에 하나가 인사 관련돼서 약간 잘못된 부분도 그런 것도 다 반성문에 포함되어야 되는데 근데 인사 관련된 건 또 이게 대통령실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대통령실의 반성과 같이 간다는 뜻입니까? 그렇죠. 가장 큰 게 사실 이번 보궐선거 국민들이 심판한 예. 심판 대상의 가장 큰 몫은 대통령이시죠. 아. 대통령이 그리고 국민들이 가장 크게 실망한 것도 왜 예. 뜬금없이 이념 정치를 하시냐. 아. 반국가 세력, 북한 뭐 우리하고 비교도 안 되고 상대도 안 되는데 예. 그리고 민주당이 반국가 세력인 것처럼 오도하게끔 예. 하셨고 그래서 그건 대통령 본인도 당신도 저는 반성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바로 선거 끝나자마자 민생 관련해서 중요한 예. 보건의료, 의대 그 정원 확대 예. 증언 확대. 이런 문제도 꺼내셨고 또 민생 관련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정책은 큰 폭의 변경이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예. 걱정되는 거는 통합. 우리 그 이뇨한 위원장이 통합과 희생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인물 관련된 건데 예. 통합의 가장 중요한 대상이 유승민, 이준석이거든요. 그러니까 품으란 말을 안 하겠습니다. 손을 잡아야 된다. 연대해야 된다. 이분들 지분을 인정을 해야 된다. 세력이 있다는 거죠. 예. 이게 냉엄한 현실이다. 친윤 단독 정부로 결코 성공할 수 없고 총선에서 지면 예. 아마 역대 대통령 중에 대국민 약속, 공약 가장 못 지킨 대통령으로 기록될 겁니다. 총선을 위해서라도 품으란 얘기는 안 하겠다. 그러나 최소한 손을 잡아야 된다. 이 말씀인데. 자, 이제 총선 관련해서 부산이 아닌 서울로 출마하겠다. 내년 총선에. 이런 선언을 하셨거든요. 근데요. 당시 그 선언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았고 이게 분위기가 뭔가 그쪽으로 가나 보다 했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후속 도전이 안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국민들이 볼 때 저는 친윤이 아니라고 보시잖아요. 친윤이 아니다. 그렇게 보시잖아요. 뭐 비윤이라고 칩시다. 근데 예. 비윤마저도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어쨌든 사직생의 각오로 몸을 던졌는데 예. 이 정도면은 친윤 쪽에서도 적어도 한 명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직까지 소식은 저는 없는데. 대통령도 크게 실망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 아무도 손을 안 들고 있는가? 대통령이 그렇게 이뻐하지 않는 친구도 당을 위해서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예. 뭘 던지는데 자기랑 같이 했던 그런 동지들은 왜 조용히 있느냐. 굉장히 이제 큰 실망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까 친윤 최소한 한 사람이라도 좀 수도권 출마, 서울 출마 좀 선언 좀 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셨는데 혹시 누군가를 떠올리시면서 한 특정인을 얘기입니까? 이야기하는 건 정말 실례고 예. 결례기 때문에 그 말씀은 안 드리고. 근데 혹시 머릿속엔 떠오르십니까?
그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넓은 범위에서 말씀하신 예.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서울 출마 도전을 했기 때문에 아마 하태경 의원께서도 이 질문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지금 서울에 있는 지역구가 많은데 그렇죠. 수십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좀 염두에 둔 곳이 있는가 어딘가 이걸 또 질문은 나오는데요. 이제 기준은 정했는데 예. 가장 큰 기준이 이제 동반 상승 시너지 효과, 동반 상승 효과. 예. 동반 상승 효과가 딴 게 아니라 우리가 대선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게 그동안 우리 지지층이 아니었던 2030이 우리를 도와줬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많이 빠졌어요. 예. 그래서 다시 이걸 회복할 수 있는 그래야 우리가 수도권 선거에서 한번 해볼만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2030 지지율을 가장 올릴 수 있는 예. 그런 명분과 예. 지역 오. 이걸 지금 살펴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러면 좀 팀 플레이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2030 지지율 상승, 동반 상승 효과, 예. 팀 플레이 세 가지 요건을 가지고 예. 여러 군데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못했습니다. 말씀하신 조건에 보니까 최소한 강남 지역은 아닌 것 같고요. 강남은 절대 아니죠. 아닌 것 같고 절대 다른 아니죠. 지역인데 예. 아무튼 몇 가지 조건을 놓고 여러 군데를 좀 물망에 오른 데를 저 보고 혼자 계시다. 이길 수도 없고 그렇게 서울 특성이 바람이 예, 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같이 이겨야 되고 같이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그 조건을 충족하는 제일 좋은 곳을 정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관련해서 언제쯤이면 특정 지역이 좀 연말까지는 좁혀질까요? 뭐 연말 정도면 알 수 있습니까? 연말 그리고 좀 기본 지지율이 너무 낮아요. 아, 선거 때 우리가 받는 지지율 계산은 간단한데 대통령 지지율 플러스 예, 개인 지지율입니다. 예, 그리고 첫 출마하는 사람들은 개인 지지율이 거의 없고 예. 대통령 지지율에 수렴하고요. 근데 대통령 지지율이 한 40%는 돼야 개인 지지율 있는 사람은 해볼만 합니다. 예. 얼마 전에 나온 대통령 지지율 25%. 이건 아예 아마 영입도 안 되고요. 그 정도면 그리고 서울에 출마하는 사람도 제대로 된 좀 괜찮은 사람도 예. 안 올 겁니다. 아, 이길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 지지율을 올리는데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 얘기했는데 사실은 30%대 초반, 뭐 어떤 조사에서는 30%까지 나온 그건 것도 전국 있었어요. 평균이죠. 예, 전국 평균이. 서울은 더 낮기 때문에 이거 윤석열 필요합니다. 대통령 지지율을 올려야 이제 총선도 용이하게 되는 상황인데 이거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방법 이런 거 좀 조언하실 게 있습니까? 그게 아까 이제 이뇨한 위원장이 이야기한 거랑 똑같습니다. 인물에 있어서 통합과 희생 예. 그리고 정책에 있어서 이념 정치가 아니라 민생 정치로 바꾸시고 또 이번에 사우디 간 것도 좀 되게 좋게 보는데 21조 그리고 지금 중동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에너지 위기가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를 사우디 석유 창고를 여기 하나 만들었습니다. 한국에. 예. 이건 굉장히 우리 에너지 가격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이런 건 저는 참 잘하시는 일이라고 봅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이것도 아마 불편할 수도 있는데 부산을 지역구를 떠나시기로 했잖아요. 예, 예. 그걸 놓고 이제 정치권에서 이러쿵저러쿵 뭐 온갖 말들이 그동안 있었는데 부산 쪽에 대해서 공천 또는 본선에서 별로 자신이 없으니까 서울로 가시는 거 아닙니까? 이 질문도 여전히 있거든요, 사실은. 아마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많이 받았어요. 뭐라고 답을 좀 해주실까요? 그래도 서울보다 부산이 낫죠. 아니 가능성이 없는 것도 그래도 부산이 낫다. 훨씬 낫지. 서울보다. 아니 가능성이 제로인 것도 아니고 제 지역에 다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내가 출마 안 한다 그러니까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근데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당의 혁신이 되려면 예. 우리 당이 영남 정당에서 수도권 정당이 돼야 되고요. 수도권 정당으로 바꾸기 위해서 누군가의 예. 좀 깃발이 필요했다. 예. 전 제 역할이 그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서울보다 부산이 낫다. 여기 좀 답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